자, 레드 등차 등비 서열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받아보도록 할 텐데 2-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하고 16하고 40 사이에 숫자들을 집어넣어 등차 서열을 만들었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4하고 16하고 40 사이에 숫자를 이제 집어넣는데 4하고 16 사이에는 이제 m개 숫자를 집어넣었어. A1, A2, 그래서 이제 AM. 그래서 m개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하고 40 사이는 n개의 숫자를 집어넣네. B1, B2, 그래서 이제 BN이다. 자,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먼 훗날 시험이고 누군가에게는 곧 올 시험인데, 그러니까 되게 보이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분도 시험을 보고,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쓸데없는 거 막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거. 근데 이건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중요하다. 갈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어떤 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식을 세우는 방법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공차를 하나 더 했어요. 2개 더 했네요. m개 더 했습니다. m 더하기 1개 더 했다. 4에다가 m 더하기 1개의 공차를 더한 결과가 16이 되더라. 그럼 마찬가지로 공차를 하나 더 했네요. 2개 더 했네요. n개, n 플러스 1개 더 했군요. 16에다가 n 플러스 1개 공차를 더했더니 뭐가 됐다? 아, 40이 되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m과 n의 관계식.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d가 없어져야겠지? d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넘겨, 4를. 그러니까 이제 m 더하기 1만큼의 d가 12가 되고요. 넘겨. 그럼 n 더하기 1만큼의 d가 얼마가 되면 24가 돼서 그럼 얘를 나눠. 그럼 끝나. d가 소세지. 그래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이 얘를 얘로 나눈 2분의 1이 되고,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n 더하기 1이 2m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얼마? 3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많은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있던 숫자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 등차설이나 등비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준다. 문제 유형이 뭐든 간에 무조건 다 이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9페이지에서 2-1번 문제 질문을 이제 받아봤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5-2번 문제. 5-2번 볼게. 문제를 좀 천천히 봅시다. 자, 1,0하고 0,1로 두러진 이 도형에 대해서 순서대로 POA, PAB, 그 다음 PBO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하면 P는 과연 어떠한 흔적을 남기게 되느냐. 그러니까 맨날 하는 자취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자, 보자. 자, 여기 이미 A란 점이 1,0으로 주어져 있고, 그럼 B란 점은 뭐라고? 0,1이라고 주어져 있고, 내가 궁금한 이 P란 점의 좌표를 임의의 점, 랜덤한 점, x, y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POA 넓이는 뭐냐? 자, 문제 생긴 첫 번째 넓이 볼게. 자, 밑변의 길이 1, 높이는 y, 그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y가 바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선생님? P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요거 넓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거 넓이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 자취를 쓰든 아니면 뭐 점까지 사이 거리도 써야 되고 아니면 신발끈을 쓰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분의 넓이가 2분의 y지? 2분의 넓이는 2분의 x야. 동의하냐? 근데 요거 넓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1은 하고 반을 하면 전체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 여기는 2분의 1 빼기 x 빼기 y라고 잡으면 되거든. 다 합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뭐 점가지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고 뭐 해도 돼. 근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가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1이니까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거든. 그 2분의 1에서 2분의 x하고 2분의 y 뺐으니까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놈 누구? 2분의 1 빼기 x 빼기 y란 놈하고, 자, 마지막 PBO 2분의 x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뭐 식은 다 끝났죠. 가운데 거의 2배인 1-x-y가 양 옆에 거의 합인 2분의 x 더하기 y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2분의 xy로 정리하고 계산해보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x 더하기 y가 아마 3분의 2가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자, x 더하기 y가 3분의 2다. 3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등차설이 되기 위해선 그 P는 이 직선 위에 점이 돼야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개 도형의 넓이가 이제 등차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5-2번이었네요. 자, 6-2번도 문제 한번 볼게.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m 빼기 9에 요거랑 요거랑 곱한 자, m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 얘 빼면 어떻게 되니? 요거에다가 m 빼기 3에다가 얘랑 얘랑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81. 얘 제거하면 m 더하기 3에다가 왜냐면 m제곱 빼기 81. 그다음 요거 빼고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요거 곱하니까 m 더하기 9에 뭐 사라질 건 사라질 거야, 그지? 그다음 이제 m제곱 마이너스 9를 더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얼마가 된다?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딱히 없을 것 같아, 이건. 자, 11번에 2번. 아, 요런 등차실 문제도 있었구나. 요러. 자, 11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4번에 2번 문제를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 문제를 이제 적어보면, 이제 정리해. 항의 개수가 m
자, 22번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 그때 뭐 이상하게 돼 있어. 그지? 여기 보면은 이제 A, N, K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자고. 지금 일단 A에 22번에 2번이죠. A에 N, K라 해서 자, 수열이 한 문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두 문자에 의존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N은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알겠지만 몇 각형을 만들 것이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K는 이제 걔를 몇 단계까지 만들 것이냐, 그죠? 몇 단계까지 만들 것이냐. 그래서 A의 4,3은 이제 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 사각형이 세 개. 그 다음에 A의 5,4는 오각형이 몇 개? 지금 현재 4개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룰을 통해 A의 10,10이라고 하는 이 도형 안에는 과연 점이 몇 개가 존재하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바로 이거를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그 밑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 어떤 걸 볼 거냐면 A의 5,4라고 하는 그림을 볼 텐데, 자, 오각형을 만듭니다. 4개를 만들죠. 자, 오각형 4개를 만듭니다. 오각형 4개.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자, 그림을 좀 못 그려 좀 이해해 주시고, 2개. 자, 여기다 좀 옆에다 그릴까? 규칙을 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자, 오각형을 처음에 하나 그리고 쭉 해서, 자,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쭉 등분해서 하나, 그 다음에 그림 못 그리 2개, 그 다음에 3개. 근데 그림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거 맞니? 뭐 얼추, 그지? 얼추 모양은 좀 못생겼어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네, 그죠?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도형을 그려놨습니다. 자, 점의 개수가 첫 번째 사각형이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어. 이렇게 5개, 그지? 두 번째 라인은 몇 개가 있니?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러니까 5개 더하기 7개, 그지? 그 다음 라인에는 몇 개가 있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그 다음 줄에는 몇 개? 10개 맞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맞네. 자, 그 다음 몇 개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개. 13개가 그 다음 도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처음에 2밖에 늘지 않고 3, 4 늘어나느냐? 일단 3씩 늘어나는 이유는 뭐일까요? 3씩 늘어나는 이유가 3개씩? 자, 일단은 지금 이 면, 자, 하나, 둘, 3개 면에 사실 하나씩이 추가가 되고 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죠? 오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몇 개씩 추가되고 있다? 한 개씩 한 개씩 추가되다 보니까 공차가 3인 등차솔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만 2가 더해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3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1과 4의 분리로 5를 이 줄에 따라 1과 4, 1 더하기 4 A 형태로 놓고 보면은 좀 더 규칙이 확실하네. 이게 A의 5,4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때. 그럼 A의 10,10은 제일 처음의 숫자는 똑같지 않을까? 1로? 그잖아? 십각형이어도. 그럼 그 다음 늘어나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8개가 늘어나지 않을까? 8개? 오각형이 지금 3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두 가지 변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 변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십각형이라고 한다면 8개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 9 더하기, 17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근데 A의 5,4가 5개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A의 10,10은 10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항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얘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제 8n-7이기 때문에 11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항 1과 11번째 항이면 81의 평균에다가 그거의 개수인 얼마? 11개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22번째 합인 것 같아. 근데 선생님도 문제를 좀 미리 못 풀어봤기 때문에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82죠? 나누면 41입니다. 451 있니? 있네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틀리지 않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451이 정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 입으로 내가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나는 숙달이 됐으니까 하나만 보고도 규칙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니네는 이 그림만을 보고 A 10, 10이 어떻게 될지 좀 추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실 거기 주어져 있는 A의 4,3도
왜 개수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거 두 개는 아마 시커멓게 표현하는데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의 2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25번의 2번. 피곤하지? 아우, 선생님도 아우. 월요일 날 우리가 수업 일찍 하고 그날은 이제 끝나고 애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갔다가 구리에 이제 그 꽃 무슨 코스모스 축제인가 가는데도 사람이 더럽게 많더라고. 근데 거기 걸어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행사장에서 되게 멀어. 주차장이 되게 이제 사람 많으니까. 근데 걸어가서 왕복하는 거리만큼의 어떤 메리트 있을 만큼의 예쁜 꽃이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축제가 이제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끝나고 가서 이제 거기 구리에 있는 시장 갔다가 이제 의정부 선생님 이제 집이 있는데 갔다가 다음날은 우리 엄마네 집 가서 뭐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술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다음날은 이제 오전에 일찍 큰 집, 구리에 또 큰 집이 다 구리에 있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진접 쪽이라고 있어. 저쪽에 있어. 남양주 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큰 집 갔다가 송울이 가서 또 장인어른이랑 술 먹고 이게 운전하고 술 먹고 돈 쓰고가 이제 이 아저씨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하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일인들인데 그렇더라고. 니네 아버지도 보통 그러시지 않니? 보통 운전하고 가면 술 드시고 주무시고 보통 그러실 텐데. 자, y는 fx하고 y는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얘는 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한 거므로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간격은 언제나 얼마만큼? 1로서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y좌표를 갖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xf 차이는 당연히 1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A부터 출발해서 A, B, C, D 뭐 이렇게 점들을 잡아볼게. A, 여기가 A, B, C, D, E, F, G, H까지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실제 그림이랑 좀 맞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바가 A부터 B까지 길이가 2고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차이는 잘 몰라. 근데 G하고 H 차이가 16만큼 차이 나는데 16,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1만큼 차이가 나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 A부터 B, 그리고 C하고 D, 그 다음 E하고 F, G하고 H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들의 합이 지금 현재 궁금한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바로 뭐냐? 이 길이들이 과연 무슨 수열을 이룰 것인가? 2, 4, 8, 16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2, 6, 하여튼 등차로 갈 건지 등비로 갈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니네가 생각할 때 등차일 거 같냐 등비일 거 같냐? 대성아 네가 볼 땐 등차일 거 같아 등비일 거 같아? 왜 애매하네 그죠? 24번에서 26번 넘어가는 거 한 개니까 그지? 등차일지 등비일지가 약간 애매한데 이게 2차 함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아무런 2차 함수 하나를 설정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왜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증명을 하는 게 날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증명을 하는 게 날는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편하게 설명해 볼게. 아주 편하게. 얘들아 들어봐. 얘랑 똑같은 2차식이야. 평행 이동된 정도기 때문에 집중해봐. 최고창 개수가 같은 2차식일 거야. 그지? 그잖아? 근데 2차식에서 2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죠? 물론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2차식의 개수가 똑같지? 그럼 얘하고 얘 함수값의 차이는 어떻겠어? 1차식이겠지? 그래서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야 이게? 지금? 얘네 무슨 말이지? 거기에 등간격인 x값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핑크색으로 칠하는 이런 놈들은 바로 뭐가 된다?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얘랑 둘 다 x가는 2차식이고 평행 이동된 것 뿐이기 때문에 최고창 개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뺐을 때 2차식 개수는 무조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값의 차이는 2차식이 사라진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일반항이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죠. 자, 그래서 핑크색 길이들 요거는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면 이건 곤란하고 등간격일 때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하고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얼마? 4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핑크색 길이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등차수열의 어떤 뭐 응용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설의 일반항을 구할 때 그것이 1차식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제? 아, 1차식이구나? 1차식이구나. 그것이 바로 등차설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2번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9-2번 문제. 자, 29-2번에 보면은 또 A하고 B에 대한 부등식 영역이 집합으로 또 이렇게 현재 나와 있어.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을 먼저 한번 표시해 보면 가볼게.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얼마부터 얼마냐? 0부터 2까지 출발해서 0,0부터 출발해서 2,2까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2,2고, 그래서 요 영역 안에 있는 요 집합, 요 영역이 이제 바로 A라고 하는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B라고 하는 영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y라는 원소를 가져요. 근데 x좌표도 A부터 출발해서 A 더하기 4까지고, 그 다음에 y좌표도 A부터 출발해서 A 더하기 4까지고, 자, 쉽게 말해 A, A에서 출발해서 A 더하기 4, A 더하기 4까지 가는 이런 어떤 정사각형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A값은 지금 현재 0과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봐봐. Y는 X라고 하는 이 도형 안에 어떤 점이 있냐면 A, A라는 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3은 여기다 훨씬 더 오른쪽에 얼마큼 간 거지? A 더하기 4. 그죠? 그래서 B라는 도형은 A 더하기 4까지 너무 오버해서 그렸나? 자, A 더하기 4, A 더하기 4까지의 영역이 바로 B라고 하는 영역이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누구부터 출발해서, 자, A 빼기 B, A만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1번 부분과 두 번째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교집합에 해당하는 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이 부분과 마지막 이 전체의 요 나머지 부분 있죠. 요 나머지 부분들 3번 영역. 자, 요 넓이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 자, 봐봐. 1번 4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길이가 2-a거든. 2-a거든. 자, 4에서 뭘 빼? 2-a의 제곱을 뺀 거. 계산해보면 4a 빼기 a 제곱이 바로 등비수를 이루는 첫 번째 항이 되고, 그럼 두 번째 너는 뭐냐? 2 빼기 a. 자, 파란색 2 빼기 a. 자, 2 빼기 a의 제곱이 이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a, a부터 a 더하기 4, a 더하기 4면 가로의 길이 4고 높이도 4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 16에서 마찬가지로 교집합 부분이 누굴 빼? 2-a의 제곱을 빼준 거. 자, 요 놈들이 바로 등비수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가운데 거 제곱하기가 좀 빡세니까, 야, 2-a의 제곱을 치워나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2-a의 제곱을 t라고 잠깐 치환하면 4 빼기 t와 16 빼기 t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가운데 거의 제곱인 t제곱이 t제곱에 빼기 20t에 더하기 64 사라지고, 그러므로 t값은 얼마가 된다? 20분의 64. 4로 약분해주면 얼마야? 5분의 16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제곱이 말이지. 결론 얘기할게. 아, 2-a의 제곱이 5분의 16이니까 0과 2 사이는 a 값은 얼마? 자,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리화 해주면 이제 루트 5분의 4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하시겠지? 이제 풀마 2개 나오는데 이게 음수 0과 2 사이에 있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유리화 해주면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식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식이 반복이 되면 치워나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가 29번의 2번이었네요. 등차 등비가 의외로 많네, 생각보다. 내일 질문 더 많을 텐데, 그지? 엄청 많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바로 밑에는 30번의 2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5개의 실수 A, B, C, D, E를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을 만들었는데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C는 과연 어디에 있는 항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는 건 점점 값이 커진다는 걸 얘기하게 되고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D가 바로 뭐다? 루트의 A다 라는 말의 의미는 D의 제곱이 A, 즉 D가 A와 E에 대한 등비 중앙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D가 가운데 있고 A하고 E가 사실은 바로 이렇게 있을지 D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사실 하나 건너뛰고 A하고 E가 있을지 요거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D가 A하고 E에 대한 등비 중앙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1번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냐? 자, 두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A가 두 번째 조건은 지금 현재 뭐냐면 A가 KD 그 다음 B가 아니라 E가 바로 뭐냐면 KB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의 양면에 K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해준 거거든. 그럼 K 값이 사실은 1보다 크냐 작으냐만 알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하고 A하고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D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A가 됐지? 근데 같은 걸 B에다 곱해서 E가 됐지?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얘하고 얘 항 번호의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등비수열을 쭉 나열을 했는데 나하고 얘하고의 비율이랑 얘하고 얘의 비율이 똑같다? 그럼 항번호가 5개 차이 나면 우리도 항번호가 5개 차이 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제? 이해가 돼? 두 번째 조건이 좀 약간 까다롭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가 된다? 자, A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A가 C보다 더 크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숫자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볼게요. 공비가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음수 불가능한 거 알겠지? 음수가 가능하면 이 중에 누군가 음수가 돼버려서 이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양수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모순이 없는 걸 찾아가 보도록 한번 할게. 만약에 A보다 C가 커야 되는데 이 상황은 안 되겠다, 그지? 만약에 5개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경우는 A보다 큰 C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얘는 일단 곤란하겠다. 곤란해. 자, D에다 K를 곱해서 A가 됐다. 자, 얘하고 얘 번호 차이가 사실 이게 될 것 같거든, 사실은. D에다 K를 곱해서 A가 되고 이게 되고 자, 다시 D에다가 K를 곱해서 A가 됐어? 그러면은 B에다 K를 곱해서 A가 돼야 되는데 다시 D에다가 K를 곱해 A가 됐다면 B에다가 K를 곱해 E가 돼야 되고 야, 봐봐. 이런 상황이면 안 되겠다. 그지? 그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니까 A라는 숫자가 D에다가 K를 곱한 거면은 D에다 K를 곱해서 A가 되면은 B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어? 괜찮겠니? 자,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된다. 이 두 개 중에. 자, 봅시다. D에다 K를 곱해서 A가 됐으면 사실 B가 그럼 또 여기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가능하겠네. 된 건가? 요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D에다가 K를 곱해 A가 됐니? 그럼 B에다 K를 곱해서 2가 되니까 B의 위치는 여기 돼야겠네. 그죠? 그죠? D에다가 K를 곱해, 공비를 곱해 A가 되는 느낌. 그럼 B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 2가 됐다? 그럼 나머지 알파벳은 누가 와야 되는 C가 요 위치에 이렇게 와줘야겠네. 그럼 여기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네요.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종종 보긴 봤던 문제라 사실은 뭐 전혀 안 나오는 문제라 보기 힘들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뭐는 누가 몇 번째 항이냐고. 자, C는 몇 번째 항이냐? 5번째 항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정해봤고 그 중에 모순되는 걸 제거하다 보니까 A, B, C, D의 순서는 저거밖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솔직히 수학 문제가 아니라 약간 퀴즈 문제 같지? 그지? 왜냐면 방탈출 카페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아. 넘어가 보죠. 자, 34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34번의 1번 문제를 봅시다.
수열 AN에 대한 이 BN을 우리가 아마 오늘 설명할 것 같지만 개차 수열이라고 사실 얘기해. 이 용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배우는 것 뿐이지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잠깐 볼게.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오늘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AN을 나열을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돼서 n번째 항이 있었다. 근데 얘하고 얘 차이, 얘하고 얘 차이, 얘하고 얘 차이를 구해봤어. 그래서 걔를 새로운 수열로 한번 놓고 보려고 했던 거죠. B1, B2, B3 하면 번호가 왼쪽이랑 맞아지니까 여기 마지막에 BN-1이라는 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자, AN 더하기 1과 AN의 차이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했을 때 알아야 된다.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수투가 이제 문과 기준으로 보면 수능에도 나오니까 고2, 3 가도 계속 이게 지금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3학년 모의고사, 문과 모의고사 보면은 개차 수열, 몇 급수, 군수열이라고 하는 우리 수열의 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들 있지? 하나도 안 나와 사실은. 그럼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여러 가지 수열, 수열의 합이 있는데 그럼 거기도 개차 수열 나올 가능성 매우 희박해. 몇 급수라고 기억나는 모르겠지만 등차 등비 곱한 거를 더한 거 있지? 그것도 매우 희박해. 군수열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잠깐 다 봤거든, 재작년 거. 배제고 하나에서 딱 냈어. 군수열 비슷한 문제를 배제고에서 딱 냈어. 내가 본 데에서는 뭐 물론 니네 거 쪽에 뭐 나중에 봤는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열의 합에서 군수열 안 할 거야. 군수열 안 해. 그거보다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군수열 빼고 다 맞히자고 혹시 나올 가능성 적지만 군수열 만약에 안 나오잖아? 그냥 그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히면 되지. 근데 개차 수열 정도까지는 해야 돼. 개차 수열 정도까지만 학습을 해두면 어지간히 나오는 군수열 문제 니네가 배운 내용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개차 수열까지 할 거야. 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할게. 얘가 개차 수열이야. AN의 개차 수열이야. 밑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기억부터 볼까? 야, 봐봐. 만약에 A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B에는 일정한 값을 갖지 않겠니? 집중해줘.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친구는 일정한 값을 갖겠지? 333333 이런 거겠지? 그거 등차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이라도 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도 돼. 그래서 내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내 밑에 있는 친구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공비가 1인 등차 수열이 되므로 기억에 나와 있는 말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니은 보면은 이게 등비래. 그럼 과연 그 개차도 등비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다라는 얘기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억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눈으로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니은 한번 보자. 선생님, BN이 등비 수열의 n번째 항이면 a 곱하기 r의 n-1승이고 그럼 그 다음 항은 a 곱하기 r의 n승일 텐데 그 이 뺀 결과는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그럼 a로 묶어줄 거고 r의 n 빼기 1승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r의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남게 될 거야. 그래서 초항이 요거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돼. 자, 등비수열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각각의 항의 차이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는 뭐가 된다? 등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는 지긋은 그 반대는 안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만약에 밑에 있는 이 수열이 예를 들어 만약에 2, 4, 8, 16 등과 같은 밑에 있는 수열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아주 운이 좋게도 위에 있는 이 수열이 2로 출발해서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이러면야 나도 등비가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1로 시작한다. 더하면 3, 더하면 7, 더하면 15 망했네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네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은 되지 않는다. 자, 등차 등비를 빼서 만든 수열은 규칙이 있지만 역으로 가는 건 하기가 힘들다. 이해가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34번에 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여긴 2차식이 된다. 여기가 2차식이면 여긴 3차식이 된다. 합을 구하면 차수는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 갖고 구해서 만약에 일반항이 1차식이면 요게 2차식. 요게 2차식이면 얘는 3차식. 얘가 숫자로 일정해야 얘가 n에 관한 1차식인 등차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 뭐, 그까지는 나중에 좀 하고, 일단 뭐, 나와 나의 개차수열의 관계, 요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34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5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렵냐? 어떠냐, 동영아? 어려워. 블루 숙제는 다 했냐? 왜 갑자기, 그지? 지금 알겠지만 우리 구조입의 교재는 항상 이게 순서가 있어. 원래 그린도 있어. 알아? 블루 전에 중학교 때 처음 선행할 때 배우는 게 그린이 있어. 그린. B1도 있지. 더 쉬운 거 알구전도 있어. 알기 쉬운 구조와 이해 뭐 해가지고 맞나? 구조 전략. 그래서 알구전이라고. 알구전의 그린. 블루 1, 2, 레드. 레드까지 안 하는 반이 많아. 우린 레드까지 하는 거고 사실은.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잖아. 우리가 0.5 A, B, G, A, B, C, D가 우리 그 반의 레벨이야, 학원에. 근데 우리가 G, A야. 선행이 많이 되지 않은 친구들 중엔 그래도 제일 높은 반이야, 사실은. 이미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백 배우고 막 중학교 때 미투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사실은 또 안 하는 애들끼리 하면서 우리가 이제 0.5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럼 0.5가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 집도 나오잖아, 그제? 그 학년의 대사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할 거라 보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거를 뭐 걔가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수업 공부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1학기 때 계속 1등급이 잘 나왔었어. 근데 그 친구가 과연 그럼 수투를 언제 처음 배웠느냐? 이번 겨울방학 있지, 지난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1이 되는 겨울방학에 수원하고 수투를 처음 배웠거든? 선행을 하나도 안 한 거지?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좀 이게 소질을 좀 보고 얘는 좀 높은 반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반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야, 어제 수원 수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괜찮을까? 근데 나는 걔가 수원 수투를 안 했다고 해서 걔를 고려하고 수업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걔 보고 미리 공부해오라 그랬지. 근데 지금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 뭐 전교 한 5등 안에? 학교를 내가 언급하진 않을게. 근데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걔를 보면서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물론 한번 해두면 나중에 할 때 좋긴 좋은데 그 해당하는 시기에 얼마만큼 빡세게 하느냐가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 어? 어렵냐고, 그지? 어렵냐고. 그게 나오다가 숙제 했냐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럼 과연 그 친구는 어떨까? 숙제 다 사실은 할 거만 하면 좀 돼.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기본 커리가 양이 많어. 적지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하잖아? 그 성적이 안 나오기 사실 좀 힘들어. 솔직히 얘기하면. 성적이 안 나오기 좀 힘든 그런 사실은 커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이 내준 과제 정말 꼼꼼히 하나씩 다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좀 공부 방법에 좀 문제나 이런 것들 찾아봐야 돼, 사실은. 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면 블루를 좀 한번 봐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니네 학교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를 예상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란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어렵다고 나 등차 등비 못하고 그런 거 아닐걸? 근데 블루 풀려면 잘 풀리잖아, 동영아. 풀리지? 몇 개 빼고는 잘 풀리잖아. 4번 빼고는. 4번 좀 그렇고 3번까지만 잘 풀리면 문제 되는 거 없거든. 혹시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보라고, 알겠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숙제 했냐라고 괜히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돼버렸네요. 동영아 잔소리한 거 아니야? 야, 35번에 1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잘 한번 봐봐. 첫째 번장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인 등비야, 등비야. 등비설의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A 곱하기 R 빼기 1에 R의 4승 빼기 1. 근데 걔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5가 나왔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덟 번째 항까지 하면 나왔다. 초항인데 자, R 빼기 1에 R의 8승 빼기 1이겠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 255가 나오게 된 거야. 내 얘기 잘 들어봐. 이거 48 서로 배수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 얘가 4고 얘가 7이잖아. 얘가 4고 얘 9잖아. 그럼 못 풀어, 사람 손으로. 왜냐면 이게 배수가 돼야 요거 인수분해해서 뭐 합차나 함차 그 있잖아, 공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x 3승 빼기 1 인수분해 할 때 왜 우리가 뭐 x 빼기 1에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배수나 3배, 2배 돼야 이게 인수분해 사람 손이 풀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사람 손으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날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문제인 거야. 작정하고 복잡한 계산을 시키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아무리 그지 같아도 나눠주잖아? 그 A 약분 되거든. 그럼 아래가 난 8차방정식 풀면 되거든. 7차방정식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아마 이렇게 배수 나오고 인수분해서 문제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내가 얘를 A 곱하기 R-1에 아래 4승 빼기 1에다가 아래 4승 더하기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나눠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 얘를 나눠버려요. 나누자. 그럼 A 약분 되지. 약분 되지. 이거만 난단 말이지. 그럼 R4승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약분 되고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 17이 나와요. 아, 플러스 17이 나와요. 약분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R4승이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오는 거야. 풀만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답이 그럼 2가지겠지? 자, 선생님.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선생님, R값이 2잖아. R이면 2, 요거 15, 넘어가면 초항이 1이야. 1이야. 면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약분되면 초항은 이제 3이다. 2가지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일반항을 내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등비 처음 얘기할 때 그랬잖아. 등비는 기본적으로 답이 언제나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 풀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그래서 35번에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니까 나와봐야 12승 될 거야. 12승은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정도고. 만약에 4승이다? 그럼 합차 2번 해서 x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서 나눠주면 되고. 5승까지 내가 그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36번에 2번 문제 볼게. 마무리 돼가네요. 자, 이거는 한 줄이면 팍. 해결이 안 되려나? 야, 잘 봐봐. 4와 1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뭘 만들었냐면 등비 수열을 만들었는데, 더하기가 아니죠. 그냥 대입만 한 거지. 얘를 가지고 등비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P 곱하기 자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AN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P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겁니다. 골 때리네. 자, 가보자. 여기서 항상 그렇게 한대잖아. 이건 등 B니까 공비를 하나 곱했네, 2개 곱했네, n개 곱했네, n 더하기 1개 곱했네, 4에다가 공비를 n 더하기 1개 곱했더니 그게 10이 되었네. 일단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금방 끝나니까 잘 봐야 된다. 공비가 1보다 크니 작으니? 공비가 1보다 크니 작으니? 1보다 크지? 양수라고 하자 그냥. 어? 공비 양수라는 얘기 있니 혹시? 어쩌면 그냥 우리가 양수라 가정해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비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비가 서로 역수인 거 설명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일로 가는 공비를 R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공비는 있잖아. R분의 1이야. 각각의 항들을 역수했으니까, 그지?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비는 뭐다? R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냐? 왼쪽 문제도 그 컨셉 아니었어? 문제풀이 컨셉이? 그래서 왼쪽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야, A1으로 출발하는데 자꾸만 공비를 곱하고 있잖아. 그 개수가 몇 개? N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얘로 출발을 한다고, 얘로 출발을 한다고. AN분의 1로 출발을 하는데 공비 똑같지 않느냐? 개수도 똑같지 않느냐?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던 거야. 어떻게 좀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P는 첫 번째 항과 n번 짝을 곱한 거야. 자, 여기 볼게.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같냐? 다시 물어볼게.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같냐? 등차랑 비슷한 거지? 일로 갈 때 공비를 곱하고 일로 갈 때 공비를 나누니까 얘랑 곱한 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얼마? 40이 정답이 된다. 좋은 문제인 거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초항 공비 잡고 했으면은 계산이 겁나 더럽지. 자주 보이는 문제다, 이 문제. 알겠지? 자주 보이는. 37번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보인고 학생들이야 뭐 한 2달 남았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시간 있지만 보인고 학생들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둬야 돼. 언제 이걸 따로 외우고 할 시간이 없지 않겠냐? 그지? 자, 하여튼간 36번에 2번 문제 이랬고요. 자, 넘어가서 37번에 1번. 요건 좀 쉬워. 야, 궁금한 게 FF0이거든? 바로 확인해 줄게. 야, F0 얼마야? F0 얼마야? 3이지? 그 이 문제가 원하는 게 F3이니? 그러니? 그럼 실제로 3 넣어볼까? 그럼 첫 번째 항인 3에다가 두 번째 항 3, 3의 제곱, 3의 3승 해서 3의 몇 승까지? 거까지 될걸? 10승까지 될걸? 요거 구하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 함수에 0 넣어보라니까. 함수에 3이잖아. 그러니까 F3. 그 3 또 넣는 거지 뭐. 그건 등비 사합 된다는 얘기죠 뭐. 그 요거 빼고 나머지 등비해야 될 것 같아. 그지? 3으로 출발하는데 자꾸만 3을 곱하고 그 개수는 10개구나 빼기. 그래서 2로 통분하면 3의 11승인데 빼기 3에 더하기 6되니까 더하기 3 되겠죠. 자, 1번은 왜 구하는 게 F0이에요? 상수항을 구하라니까. 그 뒤에 있는 A1, A2, A3를 다 없애야지 상수항이 나오는 거잖아. 원래 0 대입하죠. 어떤 다항식이든 상수항을 구할 때는 0을 대입합니다. F0이 왜 3이에요? F3이에요? F0이 왜 F3이냐고? 제일 첫 번째 fx가 주어져 있잖아. 거기다 0을 넣으면 3이지. 된 거지? 너 숙제 안 했냐? 아, 했어요. 아, 그래? 어? 제가 지금 한 거. 아, 네가 질문한 거였어? 그래. 이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추억의 문제인데 저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항식이라는 단어 보면서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 10전개식의 상수항 구하시오. 기억나? 이것도 상수항 보려면 뭐 하면 돼? 그냥 0 넣으면 돼. 이것도 상수항 걸고 0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기억 나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개수를 다 더해라. 그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모든 개수 합 구해라. 그럼 1 넣으면 되는 거고. 상수항 구해라. 그럼 0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좀 돼? 뭐 그거랑 좀 연관져서 기억해두면 좀 좋지 않겠냐. 아, 내 손이 너무 빨리 갔구나. 오케이. 옛날에 했던 요 개념을 같이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5번 1번. 동희야 숙제 참 잘해, 그지? 숙제는 잘해 그랬더니 다른 것 숙제 도 잘한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A형이라 다 기억해요. 웬만하면. 자, 뒤로 넘어갈게. 41번에 2번. 지난번에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막 옛날 얘기 하다가 야, 고1 때 그거 기억나냐 막 얘기했더니 애들이 20년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뻥이냐고 얘기하더라고. 그 난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이렇게 막 했던 얘기가 니도 좀 기억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옛날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렇게 막 친구와 함께 했던 막 그런 것들. 자, 41번에 2번. 알겠어. 자, A하고 B가 직선 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같은 방향이야. 근데 B는 A보다 200m 앞에서 A와 동시에 출발을 했고 A의 출발점과 B의 출발점을 A2. 근데 A2에 도착했을 때 B의 위치를 A3.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면 사실은 원래 옛날에 무슨 누구의 무슨 논리인가 뭔가 거기 보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거북이랑 토끼. 거북이랑 토끼. 화살 쏘면은 화살이 이제 몇 초 후인가는 분명히 뭐 이거하고 이거에 떨어진 거리에 반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떨어진 거리에 또 반이 또 도착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냐. 막 하다 보면은 뭐 다 뭐든 궤변 같은 건데 사실은. 궤변론자. 소피스트? 맞냐? 궤변론자. 소피스트 아닌가? 그거 뭐 있는데. 궤변론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궤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로 먹고 살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이제 재판 같은 걸 해가지고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나 봐. 근데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 불패 변호사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가 찾아가.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이제 수업료를 200만 원을 내라.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제자가 가서 나는 그럼 100만 원을 내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처음 내가 변호를 한 재판에서
내가 승리를 하면 나머지 100만 원 주겠다. 그 오케이 콜 한 거야.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달라 이거지.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스승이 보기에는 이놈이 재판할 거 안 해. 근데 불만을 가져서 야 너 빨리 재판해라. 아 싫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 거야. 그래서 스승이 한 말은 뭐냐. 자 내가 만약에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긴다. 그럼 재판에 이겼으니까 1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재판을 진다. 그럼 제가 첫 재판에서 승리한 거니까 나는 1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역시 불패 변호사 막 사람들이 그러지. 근데 반대로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재판에 이기면 1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내가 만약에 재판에서 이기면 뭐지?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 결론에 의해서 안 줘도 되고 내가 만약에 재판을 지면 첫 재판에 졌으니까 1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대요. 옛날에. 소피스트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워낙 오래돼서. 암튼 야 여기에 지금 현재 A가 있고 여기 현재 B가 있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달리잖아. 얘가 또 도망갈 거 아니야 그제? 그 점을 이 A3라 하고 또 얘가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B가 이동하는 그 점의 좌표를 뭐라 하자? A사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도가 B의 속도의 2배면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1m 이내가 되는 건 딱 그 순간에 A에 미치는 거는 어디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다 있을까요? 그죠? 야, 얘가 속도가 2배래잖아. 그 200m를 쫓아가면 몇 미터 도망가겠냐? 100m 도망가겠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시간은 얘하고 얘 차이 거리가 100m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m 사이면 A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 같아. 야, 얘는 몇 미터니? 50m지.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까? 야, 봐봐. A가 그 A의 위치가 보세요. A2와 A3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럼 걔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100m보단 짧고 50m보다 크겠다? 그냥 걔냐? A란 놈이 여기서 일로 지금 이동하는 요 상황인 A2와 A3 사이에 있는 이 경우는 그 둘의 떨어진 거리가 100m보단 짧겠고 그죠? 50m보단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 떨어진 거리는 말이야 50m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100m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름대로 규칙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냥 내 생각이야. 야 그러면 A가 A3와 A4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그럼 2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을까? 50보다 작겠죠? 자 이런 식의 논리로 따져주면 내가 원하는 자 1m 이내가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야 1m 이내가 되려면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1이 돼야 되냐? 오른쪽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번호가 4일 때가 이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번호가 5일 때가 25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어떻게 뭐 정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 이 오른쪽에 있는 이놈을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른쪽이 AN일 때 가면 갈수록 얼마 곱해? 그걸 곱하고 있지. 2분의 1을 곱하고 있지. 그럼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있었다 가정하면 초항은 400이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점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근데 그놈이 1보다 작아지는 건 과연 얼마가 되느냐. 뭐 요걸 지금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되겠어? 초항을 이제 가상의 초항인 400을 잡아준 거죠. 100 이전에 200, 그 이전에 400. 일반항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5일 때 25고 n일 때 뭔지를 찾기 위해 문제에 있진 않지만 A2와 A1이 있다 가정했을 때 초항이 400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항은 4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1보다 작아진 건 언제니? 그럼 넘어가면 400보다 누가 커야 되니? 2의 n승이 커야 되고 자 512, 9는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 얘가 9일 때 A8과 A9의 사이에 있을 때 처음으로 1m보다 작아지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된 건가?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다 끝인가? 끝! 자 여기까지가 니네가 질문한 내용들이 되네.